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3월 13일,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현재 증시는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로 인해가지고 시장 전체가 뒤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혹시나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전체에 또 한 번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 이 부분 방어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심을 심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금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국 정부 당국에서 예금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예금 전액 보장을 위해서 자기가 보증까지 쓰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이 금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빠졌고, 이게 손실로 작동을 하면서 SVB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여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궁금증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지역 은행까지도 위기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시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13일 날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긴급 회의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 코로나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 이번이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긴급 회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는 한 번에 힘들겠지만 최소한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시장의 악재로 최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악재 자체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표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실업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임금의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지금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이 저번 달 대비로 0.24%, 전년 동월 대비로 4.62% 상승해서 예상치 모두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5bp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도 봐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기준으로 3월달 회의에서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62%까지 크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도 꾸준하게 나올 예정이거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심되는 심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은행주 굉장한 폭락이 나왔는데 지금이 저점일 수 있으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이런 은행 쪽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역시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증시로까지 미국이랑 유럽 쪽에 연결이 된다면 한국 증시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반등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네덜란드, 일본도 이 중국을 규제하는데 가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에 슈퍼을이라고 할 수 있는 ASMR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이 반도체를 공급을 하면은 우리 쪽에 장비 안 준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매출은 중국발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섹터 전체에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특성상 이러한 부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스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소 생태계 역시도 최근에 이제 액화수소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용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풀어들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 배터리 신증설 프로젝트 70%가 무산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리 공장을 지어놓은 한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공장을 지어놓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이런 부분 참고해서 쭉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소재사들이 이제 한 군데만 단일 동맹을 계속 맺고 있었는데 이를 깨고 다양한 부분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업들 역시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까지 연결해서 한번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관련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 내용은 영상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전 거 수익 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시스템, 명신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요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 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골라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드디어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핵심으로 잡아드렸던 라인이 241선이었습니다. 이 위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방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핵심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나오는 뉴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두산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원전 관련된 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뭐 사우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SMR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이라는 녀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을 올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을 들려주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식이고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면 SMR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하면 우상향했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특히나 두산은 여기에 선대응하기 위해서 1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가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후속 뉴스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이어지는 부분, 이거는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 군데에서 계속 무언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경쟁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도 관련으로도 액화 수도가 곧 있으면은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 발전 이쪽에 입찰 시장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두산이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독보적인 만큼 수주를 일정 이상의 점유율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풍력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줄어든다? 두산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발전 시장 자체가 커지면 돈을 버는 구조를 지금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다? 우린 이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최근에 이 위쪽에서 쭉 올라가나 싶더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방어를 담당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플러스로 바뀌어주게 된다면 이때부터 다시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지지라인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최우선적인 건 241선 위에서 횡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위에 있어야지 빠른 시간 내에 481선 부근까지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서 완벽히 끝난 거다?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쭉쭉 올라가냐? 11선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11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이탈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11선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21선 이탈을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준이 딱딱 있다 보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해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저는 481선 요 부분까지는 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수급상으로 마이너스가 안 나왔다? 그러면 2만원 아래까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요 부근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개미들 많이 물려있다라는 건데 본전 오면은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단 피해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시장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두산만큼의 이런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의 매집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가격의 방어의 역할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가격의 방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집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이들이 상승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국인 언제 돌아올지 이걸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 지지라인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241선이 될 것이고, 혹시나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위라면 단기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21선 이탈 이것만큼은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과거에도 21선 이탈이 본격적으로 상승 이후에 나왔을 때 쭉 빠지는 역할을 했으니까. 자, 해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쭉 보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1순위 481선, 그 다음에 2만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봤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여기에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